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입니다. 두 번째 하프이모 의사를 치러봤어요.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첫 번째 하프이모 의사를 보고, 그 다음에 첨삭 의견들을 보면서 아마, 내가 이거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건 틀릴 것 같았는데도 정답 처리되고, 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시행착오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프이모 의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글 쓰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역시도 선생님들이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쓰면 정답이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의고사를 좀 해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마음 건강과 관련돼서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육심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자, 아이들의 마음 건강 너무 중요해요. 요새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들 스트레스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서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마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마음 건강이 그런 측면에서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안을 쓰실 때, 제가 이제 하프 모의고사 1회 때도 그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론형하고 현장형을 최대한 균형 있게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주제 1 같은 경우에는 이론형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소주제 2는 현장형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형 문제, 주로 특징, 장단점, 긍정적인 효과, 개념, 이런 것들 쓰는 건데, 이러한 이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키워드만 툭툭 던지지 마시고요. 그러한 이론형 문제, 내가 생각하는 답이 되는 그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이랑 무슨 명칭 이런 거 쓸 때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답안을 쓰는 것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쓰는 거 아직 선생님들이 조금은 좀 어떤 게 구체적인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해설을 하면서 구체적인 답안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읽고 초안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 교직원회에서 교장의 인사 말씀, 훈화 말씀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읽고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이게 이제 대주제, 큰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세부 파트가 나옵니다. 교육평가, 교육심리,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에서 서본결을 논해봐라. 자, 지금 이걸 보면서 뭔가 막 떨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떨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초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위에다가 대주제, 큰 주제 씁니다.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차분하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가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사이즈로 적당한 간격을 두면서 서론, 그 다음에 교육평가, 교육심리, 결론,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답을 쓰는구나 라고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지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주제를 보면 됩니다. 소주제, 첫 번째 소주제 같은 경우에는 교장이 실시를 요청한 학생 평가 방식이 있대요. 교장이 뭔가 언급을 했겠죠. 이거 실시해 주세요 라고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한 학생 평가 방식이 애들의 사회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여기 나왔었던 것다가 써주는 거예요. 교육평가. 교장이 언급한 평가 방식이 있나 봐요. 평가 방식. 그렇죠? 평가 방식. 네. 평가 방식이 있는데, 자, 평가 방식을 이렇게 써놓고, 평가 방식이, 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네, 평가 방식이 아이들의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지금 편의상 좀 크게 쓸게요.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인데 긍정적인 영향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초안에다가 또 잡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교장 선생님이 언급한 타당도가 뭐가 있나 봐요. 교장 선생님이 언급한 타당도의 개념하고 그러한 타당도의 확보 방안 한 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쓰겠죠. 타당도.
타당도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개념하고 확보 방안. 이렇게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만 써도 되냐고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채점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교장이 언급한 요인 이외에 교장이 언급한 요인이 있는데 그거 말고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 요인 한 가지를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는 트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교장이 언급한 요인 이외에 이게 이제 조건 하나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에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 요인이에요. 다른 요인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볼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의 사회정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정서를 발달시키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초안에 대한 기본 틀에다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장이 언급한 평가 방식과 타당도, 그 다음에 사회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학교 내 요인일 것이고요. 플러스 한다고 하면 교장이 언급한 거 이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서 발달을 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아직은 답을 쓸 필요가 없죠. 왜냐? 지문에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문제에 조건이 있겠지만 지문에 조건이 있거나 지문에 힌트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혹시 그래도 이런 것들은 답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도 절대로 쓰지 마세요. 일단은 문제에서 묻는 것들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땡땡 고등학교 교직원 여러분 미안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크게 우리 답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평가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 허투루 만들진 않겠지만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약간의 인트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서 떨리는 마음들을 다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교장 선생님이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학생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시를 합니다.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래요. 이거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네요. 절대평가. 절대평가. 우리가 좋은 말로는 아니고요. 조금 고상한 말로 준거참조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준거참조평가. 자, 근데 우리가 일단은 내용들을 좀 더 보면서 혹시나 다른 내용들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육은 그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조한 탓에 애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자, 이것은 무슨 평가예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규준참조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대평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은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강조되고 있어요.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 네. AAL. 네. AAL이에요. 자, 이런 말 다 씁니다. 자,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강조되는 현재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 애들의 사회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쵸. 상대적인 위치만 파악해요. 너 그래서 몇 등? 너 지금 상위 몇 프로? 그러면 얘가 도대체 뭐를 알는지, 뭐를 모르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후에 교수학습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의 늪에 빠지게 되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마침 고교학점제에서 성취평가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평가함에 있어서 준거를 통해서 애들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이 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 문제에서 교장 선생님이 실시를 요청한 평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분명히 제시해 주죠. 준거를 통해서 애들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방식,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 준거참조평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준거참조평가가 학생들의 사회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 요인, 긍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의 평가 준거는 지식의 암기 정도 등 인지적 영역의 평가 요소뿐만 아니라 도덕성, 사회성 이런 것 같은 정의적인 부분들도 평가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정의적 영역을 평가할 때는 평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인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교장 선생님이 언급한 타당도는
구인타당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에서 구인타당도의 개념, 구인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아까 썼었던 초안의 기본적인 틀, 밑그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답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거는 절대평가예요. 아이들의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절대평가의 장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절대평가 방식, 이런 준거참조평가 방식이 아이들의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들이에요. 그래서 정의적인 부분들,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셔야 되는데 자, 어때요? 이런 절대평가하게 되면 경쟁이 없죠. 경쟁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스트레스.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이런 임용시험, 우리 지금 보는 임용시험을 한 명 뽑고 두 명 뽑고 잘한 사람 한두 명 뽑고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만 넘어가면 모두 다 교사로 임용시켜주겠다 라고 하면 얼마나 선생님들이 좀 편하겠어요. 마음이 편할 거예요. 물론 공부가 쉽고 어려웠고 이런 걸 떠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우리 한국사 시험 물론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60점만 넘으면 3급이 된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은 된대 라고 하니까 이러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경쟁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경쟁이 없으니까 아이들끼리 협동학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심, 포용성 이런 것들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임용 스터디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지역, 같은 과목을 희망하는 선생님들끼리는 스터디하기가 조금은 약간 곤란할 수가 있어요. 괜히 경쟁자처럼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치만 넘어가면 다 임용해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협동해서 스터디도 많이 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협동심과 포용성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되는데 요번에 직강선생님들 이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답들이 되게 좋았어요.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줘요. AAL 또는 AFL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나중에 내가 이것만 하면 통과하겠구나.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라고 쓰는 거, 이것들도 사회정서에 미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3개 썼거든요. 자, 이렇게 단순히 절대평가의 장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 정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당도의 개념과 확보 방안, 구인타당도의 개념, 구인타당도의 확보 방안인데 구인타당도의 개념, 제가 지금 시점 1순환에서 암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구인타당도였었죠. 구인타당도 개념 뭐예요?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심리적 특성 요인들을 분석해서 평가가 그러한 분석한 요인들을 정확하게 측정했는가와 관련한 타당도이다. 그냥 바로바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인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요소화시켜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요인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좀 단순함기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구인 타당도를 확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보 방법은 이런 요인 분석법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둘째, 사회 이론으로 애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정의적인 부분들은 그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대요. 사실상 맞죠. 자,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작은 사회로서 애들의 사회 정서를 발달시키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여태까지 인지적 영역만 했던 거 아니냐. 정의적인 부분도 다뤄줘야 됩니다. 자, 학생들은 또래와의 관계라는 그런 요인을 통해서 사회 정서 능력이 길러지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길러줄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문제에서 교장이 언급한 요인 이외에 아이들의 사회 정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요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학교 내 요인이니까 또래와의 관계 말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교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여기서 만약에 학부모의 관계를 쓰면 어떨까요?
그거는 학교 내 요인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죠. 그거는 가정에서의 요인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조건에 맞게끔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애들의 사회정서 역량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을 써주시면 되는데 학교 내에서 아이들의 사회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교사와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요번에 채점하다 보니까 이것도 있었어요. 학교 내 규칙. 학교 내 규칙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영향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규칙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회성, 도덕성이 발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정서 발달을 시키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 활동 3가지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첫째, 협동해야지. 자, 둘째, 애들끼리 또 뭐 토의 토론 수업하고 해야지. 결국엔 다 협동인데. 자, 세 번째 또 쓰려고 하니까 뭐 쓰지? 앞에 거랑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우리가 3가지 이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외운 것을 그냥 바로바로 인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사회정서가 뭔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2가지까지는 선생님들이 대응이 잘 되는데 이상하게 3가지로 가게 되면 잘 떠올리지 않거나 아니면 중복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봐요. 사회정서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공부가 되셨던 분들은 사회정서가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회정서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서가 뭐가 있어요? 협동심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분들, 의사소통 기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들, 그 다음에 환경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도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먼저 사회정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시고 그러한 요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답에서 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정서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자,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 활동 뭐가 있어요? 감정 일지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일기 쓰게 하거나 아니면 학업 계획서 쓰게 해서 자기 관리를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타인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는 공감, 협동, 소통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가 토의 토론 수업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협동학습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규범이니까 우리 또래법정, 모의법정, 아니면 학급 자치회 이런 것들도 답에서 쓰면서 규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을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규칙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 자신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감정일지, 학업계획서, 타인에 대한 이해, 협동학습, 역할연기, 사회규범에 대한 것, 또래법정, 학급자치회 이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부터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서론은 크게 큰 주제의 중요성하고요. 글의 방향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되게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래서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주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 중요한 주제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만 써주시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서론을 좀 쓰기 어려워하시거나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간단한 좀 틀 같은 것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최근 학생의 마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학교 내에서도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게 주제의 중요성이에요. 이러하니까 그래서 큰 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큰 주제의 중요성 쓰라고 했더니 선생님들께서 그냥 처음 문장부터 최근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라고만 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지 써줘야 돼요. 왜? 근데 이 왜라고 하니까 또 되게 거창한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러해서 이 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앞에다가 최근 사회 뉴스, 사회 이슈 등을 봤을 때 마음 건강이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주제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사회정서라고 하는 거.
사회 정서를 발달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답에다가 최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이 강조되면서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요 정도만 써주셔도 큰 주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면 우리가 글의 방향 써줘야 되겠죠.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제로 요거 측면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딥하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두 문장만 써주면 됩니다. 큰 주제의 중요성하고 우리가 글의 방향 이렇게 두 문장 써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소주제 1 우리 준거 참조 평가하고 구인 타당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준거 참조 평가가 아이들의 사회 정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었었던 것이고 타당도의 개념하고 확보 방안 써주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바로 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평가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애들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첨삭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답을 시작하기보다는 도입어, 도입 문장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입어로 쓸 수 있는 거 우선, 먼저, 다음으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여기에 첫째로 시작한다라고 봅시다. 또는 첫째로,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블라블라 답을 쓰고 있다 보면 중간에 첫째, 둘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첫째 나오고 또 첫째 나오고 둘째 나오고 갑자기 또 첫째 나오고 이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첫째라고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선, 먼저, 다음으로, 이어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애들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일종의 도입 문장이죠. 인트로 문장이에요. 바로 답을 시작하기보다는 우리가 저 답을 지금 이런 파트에서 쓸 겁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안내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쓰기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소주제를 통해서 대주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조금씩 워딩들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주제를 통해서 대주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그냥 기억에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실시를 요청한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봅시다. 지문에 교장 선생님은 학생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준거 참조 평가의 실시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이 애들의 사회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아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직접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하면 채점자로 하여금 이제 집중이 됩니다. 이제 답이 나오겠구나. 자, 첫째. 경쟁이 줄어들므로써 학생들이 평가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학생들 간의 협동적인 교수학습 환경이 조성되니까 우리가 정서적 안정감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 블라블라 딱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냥 긍정적인 영향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경쟁이 줄어들면서 이게 이유죠. 근거예요. 이유고 근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평가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애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학습이 환경이 조성되니까 역시나 이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정서적 안정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단점 문제를 쓰라고 하면 되게 신나요. 내가 외운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둘째, 협동심이 올라간다. 지금 당장 들어보면 봐도 어때요? 왜요?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채점자도 그래요. 채점자는 여러분들을 텍스트로밖에 만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키워드만 띡띡 던진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들의 그 글의 논리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채점자로 하여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점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뻔한 얘기지만 이렇게 이유하고 근거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연습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편 지문의 교장은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인타당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구인타당도란 뭐냐?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 성질을 분석해서 조작적으로 먼저 정의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평가가
분석한 요인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와 관련한 타당도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자, 제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네모를 치냐면 선생님들이 구인타당도 개념을 쓴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약간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라블라 설명을 하다가 뭐뭐와 관련한 타당도이다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문장을 끝맺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거 조작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런 요인들을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바로 요인분석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론을 보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준거참조평가. 준거참조평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 참조라는 거 기준이에요. 기준. 준거를 기준으로 애들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준거란 뭐냐? 준거란 목표예요. 목표. 물론 목표가 그냥 목표는 아니고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준거참조평가라고 하는 거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애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우리가 준거참조평가 또는 절대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개념 되게 그럴싸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보시면 준거라고 하는 것은 최저 기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최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준거참조평가인데 이러한 준거참조평가 크게 특징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고 장단점은 특징으로부터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특정 기준, 그러니까 우리 준거에 비추어서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그래서 너 준거를 달성했어, 달성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준거예요. 준거. 네. 준거고 이게 영수준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딘지 딱 나와요. 그러면 야, 너 지금 여기야. 너 지금 이만큼 몰라.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고 이 평가를 보면서 아, 내가 이만큼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 기준, 이 기준을 우리가 준거라고 하는데 이 준거 설정이 너무 어려워요. 자, 우리 한국사 왜 60점이 3급이에요? 왜 70점이 2급이에요? 국가가 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해봅시다. 뭐 봐야 되지?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준거를 선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편하라고 주관에 따라서 준거를 선정하라고 하거든요. 주관에 따라서 준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바로 엔고프 방법이죠.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들이에요. 엔고프 방법. 그래서 현실에서는 엔고프 방법들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런 거 역시도 객관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준거참조평가는 경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경쟁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동학습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요. 경쟁이 없다 보면 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어요. 경쟁이 마냥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 분명히 동기를 얻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성취 수준만 달성하게 되면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평가에 비해서는 동기 유발이 상대적으로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의 형성적인 기능이 강조가 되는데 자, 우리 평가의 형성적인 기능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에는 크게 총괄적인 기능, 그 다음에 형성적인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총괄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OL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형성적인 기능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학습으로서의 평가하고 학습을 위한 평가예요. 학습을 위한 평가, 내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나중에 교수 학습 활동을 개선한다라고 하고는 AF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학습이 된다라는 거.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바로 AAL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평가의 형성적 기능이 강조가 되니까 AFL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교수학습 이런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달성이 되면 우리가 합격한 걸로 해줄게 라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심화된 수준을 공부를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뭐하러 깊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학교 현장에도 되게 되면 심화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곤란함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인타당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구인타당도란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검사가 내가 분석한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와 관련한 타당도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암기력을 테스트한다고 봅시다. 암기력, 주어진 시간 동안 암기를 많이 하면 암기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되게 심플하죠. 근데 창의성, 도덕성, 사회성을 평가한다라고 볼게요. 무엇이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창의성이 뭔지, 내가 생각하는 도덕성이 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창의력을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창의력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합니다. 창의력이 민감성, 이해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내가 시행하는 평가 방식들이 각각의 요소들을 제대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평가는 구인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절차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것을 먼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개념을 내려야 돼요. 그럼 이런 개념을 내리는 거 학교 현장에서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선행 연구를 본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참신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활동이다라고 개념화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창의성에 대해서 세부 요소들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정의된 특성들과 관련돼서 세부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을 바로 요인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창의성을 이렇게 개념화를 했어.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창의성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도전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답을 내는 거, 융통성은 다양한 답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독창성은 참신한 답을 내는 거, 도전적인 태도는 낯선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도전적인 태도를 갖는 거,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럼 평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평가 결과가 이러한 요소들하고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대로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구인타당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관계수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들을 다 거치게 되는데 거의 모든 교과서들에서 보면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법을 하면 됩니다라고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에서 쓸 때도 요거 중심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소주제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정서학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2010년도 이전까지 보면요. 사회정서학습이라는 게 교육심리학에서 그렇게까지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교과서들도 사실은 2010년도 이전에 초판이 나왔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교과서들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이 강조됐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계속 학교폭력 노출되고 그다음에 비행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교육이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인식들이 커지면서 교육심리학에서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었던 이 사회정서학습이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이 여기서의 중요한 내용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 나왔었던 거 보면 교장이 언급한 요인 외에 사회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 요인들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사와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서를 발달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그래서 선생님들 필요하면 외워주세요. 자타사 이렇게 하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각종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답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다변화하면서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가 있다. 역시나 우리가 도입 문장, 소주제를 통해서 대주제를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게 변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거 이외라고 썼으니까 해당 요인 이외에 학생들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 요인으로는 교사와의 관계를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 부연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교사와 교사는 교수학습 활동할 시 발생하는 교사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애들의 사회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학생의 사회정서라고 하는 것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 규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발달할 수 있는데 학생의 사회정서를 발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자, 제가 이 문장을 왜 써줬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자,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먼저 선생님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정서란 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해보는 거예요. 사회정서를 요소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구인타당도를 제가 앞에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겠어요? 바로 이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학생의 사회정서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자타사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요번에 답에서 쓰신 거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이해를 쓰신 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사회정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뭐 탄소 중립,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써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쓴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정서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요소로 분석해 준 겁니다. 한 줄만 써주면 돼요. 저는 사회정서를 ABC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할 거고요. B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할 거예요. C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할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이렇게 되면 되게 짜임새 있는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째,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감정일지, 감정카드 쓰기 이런 거 쓰게 할 겁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요, 협동학습, 역할놀이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사회 규범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또래법정이나 학급 내 규칙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실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형태로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예요? 방안은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쓰는 답안이 뭐냐? 자,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답을 어떻게 쓰시냐?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 연기이다. 둘째, 협동학습이다. 셋째, 모의법정이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그 첨삭을 드리면서 키워드 던지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키워드 던지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 또는 어떻게 아이들의 사회정서를 발전시키는지 조금만 부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부연하라고 했더니 예시 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예시는 예시를 쓰는 문제에서만 써주세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 등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A라는 요소를 자극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일종의 목표가 되겠죠. 목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감정일지, 감정카드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타인의 관점에 대한 공감, 감정이입 등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게 또 목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역할놀이 수업이라는 툴을 활용을 할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자, 즉 우리가 구체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꼴과 수단, 툴이 정확하게 제시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쓴다고 해서 막 두 줄, 세 줄 막 예시까지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안에 꼴과 툴이 제시되면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답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훈련들을 해주시는데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SEL이라고 하는 거, SEL은 뭐냐?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인식을 하고 조절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텐데, 자, 여기서 책임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규범을 잘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규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SEL의 개념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SEL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 규범에 대한 이해인데 그것들을 조금 더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는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을 하고 나를 관리하는 것에 있고요. 타인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 타인을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 협력을 한다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규범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인식. 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면 사회정서 능력이 길러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기인식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이라고 하면 이런 감정일지, 감정카드 쓰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잘 관리하게 하고 싶어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겠어요? 학업 계획서 쓰기 하는 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답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해요. 그러면 역할놀이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물론 여러분들 답에서 6S을 많이 쓰셨는데 6S는 사실은 창의성과 관련된 게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회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 정서와 관련돼서는 6의 기법보다는 역할 연기를 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협력적 의사소통을 길러주기 위해서 너무 많죠. 협동학습, 팀 프로젝트 학습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의재판, 또래법정 아니면 학급 자치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결론은 글을 기본적으로 종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노력을 그냥 우리 선언적 의미로 좀 제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을 종합을 할 때는 여기서는 키워드 던지기만 해도 돼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주제로 요것들을 논의해 봤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을 위해서 중거참조평가 알아봤고요. 구인타당도 우리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SEL 알아봤어요. 구체적으로 막 문제를 다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2-3개, 3-4개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했죠. 교육평가, 교육심리 측면에서 논의했으니까 앞으로 교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련 전문성 쌓아야 되겠죠. 그죠? 관련 전문성을 쌓을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은 답안으로 끝맺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은 오늘 두 번째 하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난 시간에 실수했었던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잘 보충하셨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제 우리 다가오는 3, 4월 이제 이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순환 시기, 그러니까 3, 4월 시기에 가장 공부의 핵심은 이제 여러분들 암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암기라고 해서 그것들을 모두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이런 것들의 10%, 20%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암기해야 되나요? 뭐가 10%가 돼야 되나요? 바로 그 기준은 기출에 있습니다. 기출에 나왔었던 개념들, 기출에 나왔던 키워드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는데 요번 3, 4월에 할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오늘 문제 푸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